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11번 나가죠. 자, 바닥 면적이 여기 400제곱미터, 높이가 3.5m인 이 통신기기실에다가 CO2 소화 설비를 설치했는데 조건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CO2 이 저장 용기에 이 병수를 갖다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이 최적계수, 즉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약재 저장량, 우리가 최적계수라고 하죠. 이게 K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요 전기실, 그 다음에 55세제곱미터 미만의 전기실, 그다음에 서고, 박물관, 목재 가공품 창고, 그 다음에 요 전자제품 창고죠. 서방목전, 그다음에 성면 고모집, 석탄 창고, 그다음에 면화류, 그다음에 고무류, 그다음에 요 집진 설비죠. 그래서 여기에 요 최적 계수는요, 요건 1.3, 그다음에 1.6, 그다음에 2.0, 2.7이죠. 그다음에 요 면적 계수, 즉 K2인데 계구부 1제곱미터당 약재 저장량인데 이거는 다 공이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물음 1번은 필요한 약재 저장 용기의 수니까 우선 요 필요한 약재의 무게부터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호구역 최적은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여기에다가 높이 3.5m죠. 이게 방호구역 최적이니까 1세제곱미터당 약재 저장량은 우선 방호구역 최적이 55세제곱은 넘죠. 그래서 이 전기실에 해당되니까 방호구역 1세제곱미터당 1.3kg가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 계구부 면적이 조건에 보면 5제곱미터라고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계구부에 대한 면적 계수 제곱미터당 10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약재 소요량은 1870kg가 되는 거죠. 자, 요건 필요한 약재의 그 무게고 병수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한 병당 저장하는 약재의 무게는 45k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병수는 요 1870kg를 45kg로 나누어주면 요 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게 41.56병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조건 절상이니까 42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장 용기의 병수는 42병이 필요한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최적 유량. 여기 지금 미터 퍼 분이 아니고 요게 세제곱미터 퍼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적 유량을 갖다 계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필요한 약재 그 병수가 42병이죠. 그래서 실제 방사되는 약재의 무게는 42병이 다 나가는 거예요. 기준 시간 이내에. 그래서 병당 45kg죠. 그래서 실제 방사되는 약재의 그 무게는 1890kg죠. 자, 요놈이 기준 압력, 기준 온도 이 상태에서 기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선형상수 계산을 할 때 비최적 K1하고 여러분이 K2를 갖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K1은 우리가 PV는 M분의 WRT죠. 여기서 비최적이니까 세제곱 퍼 킬로그램이죠. 비최적이라는 거. 그래서 이 비최적은 지금 V를 W로 나눈 거죠. 그래서 요거는 PM분의
RT가 되는 거죠. 요 식에다 대입을 하면 여러분이 K1을 갖다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기압은 지금 1기압 기준이니까 요거를 킬로 뉴턴 퍼 미터에 되고, 즉 킬로 파스칼로 하면 지금 기준 온도가 조건에 1기압 온도는 0도C 기준이죠. 즉 K1은 비최적으로서 1기압 0도C 기준이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K1은 RT분의 PM분의 RT죠. 자, P는 우리가 지금 1기압이니까 이게 101.325 킬로파스칼이죠. 자, CO2의 분자량은 44죠. 자, 기체상수는 여기 주어져 있어요. 보시면 여기 킬로줄 퍼 몰이라고 되어 있고 도 K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킬로줄이라는 것은 킬로 뉴턴 미터하고 같은 단위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압력 단위를 킬로 파스칼 단위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기체 상수값이 8.3143 킬로줄 퍼 몰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킬로줄이라는 것은 킬로 뉴턴 미터와 같으니까 압력 단위도 킬로 파스칼. 그래서 이 44는 1kg 몰이 44라는 거죠. 또 여기 절대 온도니까 273에다가 기준 온도 0도죠. 그래서 K가 되는 거죠. 그래서 K1을 여러분이 계산하면 0.509119 세제곱 퍼 킬로그램, 이게 K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K2는요, 요거는 273분의 요 K1에다가 기준 온도, 섭씨 온도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273분의 K1이 지금 0.509 119죠. 여기에다가 기준 온도가 지금 21도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K2가 그냥 바로 더했네, 여기다가. 그래서 이 선형상수라는 것은 K1 플러스 요 K2에다가 기준 온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형상수 비최적이에요. 세제곱 퍼 킬로그램. 자, K1이 0.509119. 자, K2가 이거는 273분의 K1이니까 0.509119죠. 여기다 기준 온도 21도 갖다 곱해서 계산을 하면은 0.54828가 되는 거죠. 비최적이니까 단위는 세제곱 퍼 킬로그램이 되는 거죠. 즉 CO2 1kg이 0.54828이 세제곱미터의 부피를 차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방사는 약재량이 1890kg죠. 이거를 부피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1kg이 0.54828이 세제곱미터의 그 부피를 갖다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890kg를 기체화시키면 1036.25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기준 시간 이내에 방사하는 건데, 지금 신부화재죠.
그래서 신부화재이기 때문에 기준 방사 시간이 10분이에요. 즉 1036.25 세제곱미터를 7분 이내에 방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최적 유량을 계산하면 148.04 세제곱퍼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CO2에서 요 전역 방출 방식, 요 최적 계수하고 요 면적 계수, 요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12번 가죠. 자, 12번은 다음 그림은 어느 거실에 대한 급기 및 배출 풍도하고 급기 및 배출 팬의 그림을 갖다 나타내고 있는 평면도죠. 그래서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삭제시켜야 되겠죠. 더 이상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재현 방식은 인접구역 상호재현이죠. 자, 인접구역 상호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화재실은 여기는 배기를 해주고 비화재실 있죠. 비화재실은 급기를 해서 연기의 침입을 갖다 방지하는 거죠. 화재실은 배기, 비화재실은 급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바닥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 자, 여기가 바닥이면 이 천장까지의 높이가 있다는 거죠. 이 천장까지의 높이는 3.5m. 중간에 뭐가 있어요? 반자가 있죠. 이놈은 천장, 이놈은 반자죠. 그래서 반자까지의, 바닥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는 3m라고 주어져 있죠. 근데 여기에서 재현 경계가 폭이, 그래서 재현 경계가를 이렇게 설치한 거죠. 자, 이 재현 경계 이 폭이 몇 미터냐? 0.8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닥에서부터 재현 경계까지는 몇 미터예요? 이건 2.2m가 되는 거죠. 즉 3m에서 0.8m를 빼면 재현 경계에서 바닥까지는 2.2m죠. 즉 수직 거리가 2.2m라는 거예요. 자, 이 물음 1번에 예상 재현구역에 대한 최소 배출량을 갖다 산출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이 우선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냐 이하냐, 이걸 우선 여러분이 계산을 해줘야 되죠. 자, 바닥 면적은 세로가 28m, 가로가 30m죠. 그래서 30m 곱하기 28m.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은 840 제곱미터가 되니까 이건 일단 4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직경이 40m 원 범위 내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걸 계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직경 40m 원 범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는 요 대각선의 길이를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요 길이는요, 루트 요 x의 제곱, 요거 y의 제곱이죠. 즉 가로의 제곱 플러스 세로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세로가 지금 여기 28m죠. 그래서 28m의 제곱. y값 세로죠. 세로가 28m, 가로가 30m. 그래서 요 대각선의 길이를 여러분이 계산하면 41.05m가 되죠. 즉 40m 원을 갖다가 범위 초과죠. 자, 그러면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40m 원 범위를 초과하고,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화재 안전 기준을 암기를 해야 이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바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고 직경 40m 원 범위 안에 있으면 4만인데 재현 경계로 여기 구획된 경우죠. 지금 재현 경계로 이렇게 구획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거리는 지금 얼마예요? 2.2m 해당이 되죠. 여기 40m 원 범위 안에 있는 경우, 40m 원 범위를 초과할 경우, 40m 원 범위를 초과했죠. 41.05m니까. 그래서 이때에 따른 수직거리에 따른 그 배출량이죠. 그래서 수직거리가 2.2m니까 2m 초과, 2.5m 이하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배출량은 얼마예요? 5만 세제곱퍼 아워 이상이죠. 요 놈이 바로 배출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상 재현구역에 대한 최소 배출량은 5만 세제곱퍼 아워 이상이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그 예상 재현구역에 바닥 면적 계산해 줘야 되고요. 40m 원 범위를 초과하느냐 이하냐 그거 계산해 줘야 되고, 그 수직거리 여러분이 계산해서 표에서 여러분이 찾아내야 되는 거죠.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다음 물음 2번은 댐퍼의 그 동작 상태를 쓰라는 거죠. 자, 이 댐퍼예요. 그래서 댐퍼는 화재 실은 배기를 해주고 비화재 실은 급기를 해준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급기 댐퍼. 자, A실, B실, C실. 여기 배기 댐퍼. A실, B실, C실을 보면 지금 B실이 화재가 난 거죠. 자, 댐퍼, 화재실은 배기를 해줘야 되니까 배기 댐퍼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급기 댐퍼는 요거는 폐쇄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화재실이니까. 그러니까 급기는 화재실은 폐쇄, 비화재실은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기 댐퍼 개방. 반대로 배기 댐퍼는 화재실은 개방, 나머지 비화재실은 폐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급기 댐퍼는 요 화재실은 폐쇄가 된 거죠. 나머지는 개방이 된 거고. 배기 댐퍼는 화재실은 개방을 해주고 비화재실은 폐쇄를 갖다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A실에 그 화재가 났으니까 여기는 급기를 해줘야 되는 거고, C 구역도 마찬가지로 급기해줘야 되죠. A도 급기, C실도 급기. B 구역은 화재실이니까 배기를 해줘야 된다. 이 생각만 여러분이 개념만 갖고 있으면 요 급배기 댐퍼 동작 상태는 쉽게 여러분이 쓰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 13번 가죠. 자, 13번은 하론 1301의 방사량이 0.52 kg/, 세제곱미터죠. 자, 설계 농도를 갖다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설계 농도 C는요, 방호구역 최적, 우리가 방구체라고 하죠. 방호구역 최적 더하기 요거는 방출가스량에서 방가량 분의 방가량이 되는 거죠.
설계가스 농도가 퍼센트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방호구역 최적은 지금 뭐를 기준으로 했어요? 1세제곱미터를 갖다 기준으로 한 거죠. 그래서 방호구역 최적은 1세제곱미터라고 기준을 둔 거죠. 자, 그러면 하론 1301 농도 측정 온도인 25도씨에서 이 비최적값이 0.162 세제곱 퍼 킬로그램이라는 거죠. 즉 하론 1301 1kg을 25도씨에서 방사가 되면 0.162 세제곱미터의 그 기체의 부피를 차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방출가스량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이 방출가스량은 지금 1세제곱미터 지금 기준이죠. 그래서 1세제곱미터당 방사하는 약재의 무게는 0.52g예요. 그래서 이 세제곱미터 서로 없어지니까 0.52kg를 갖다 방사하는 거죠. 자, 이거를 기체로 부피로 환산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1kg당 부피가 0.162 세제곱이죠. 그래서 0.52kg를 부피로 하면은 0.08424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방출가스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에다 대입하면 여러분이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방호구역 최적은 지금 1세제곱미터 기준이죠. 자, 방출가스량이 0.08424 세제곱미터 분의 방출가스량 0.08424 세제곱미터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7.77%가 바로 설계가스 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설계가스 농도는 이 계산하는 공식 방출가스량을 방호구역 최적하고 방출가스량으로 더해서 나눠주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14번 가죠. 자, 14번은 펌프의 성능 곡선하고 그다음에 성능 기준, 성능시험 배관에 대한 강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펌프의 요 정격 토출량은 800 LPM 리터 퍼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정, 정격 양정은 80m라고 주어져 있죠. 자, 물음 1번은 요 성능 곡선을 갖다 그리고 최절점, 그 다음에 운전점, 설계점, 운전점을 갖다 명시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요 Y축은 양정이죠. 또 이쪽 X축은 토출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선 최절점, 자, 이 최절점이라는 것은 토출량은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격 토출 압력의 1.4배죠. 그러니까 80m에 양정은, 최절점에서 양정은 정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면 안 되죠. 그래서 80m에 1.4배죠. 이게 바로 112m가 되는 거죠. 그래서 토출량은 0이 되는 거고, 여기 양정은 112m가 되는 거죠. 자, 설계점. 자, 이 설계점은 정격 토출량의 100%고 정격 양정의 100%예요. 그래서 Q는 그대로 800 LPM 정격 토출량이 되는 거고, 정격 양정 80m가 바로 설계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설계점은 토출량 800에다가 양정 80m 만나는 지점, 여기가 바로 설계점이 되는 거죠. 왜 운전점이죠? 자, 운전점은 정격 토출량이 800이죠.
150%로 운전할 경우니까 1.5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1200rpm이 되는 거죠. 자, 양점은 전격 토출 압력에 65% 이상이 돼야 되죠. 0.65.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은 52m가 되죠. 그래서 요 운전점은 토출량이 1200이 되는 거죠. 1200rpm. 그럼 양점은 52m죠. 이게 바로 운전점. 그래서 여러분 요 그래프를 그려서 답안지에 이미 이 그래프는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최절 운전점, 최절점 여기가 바로 112m라는 거. 요것만 그려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점이죠. 설계점은 80m. 양정 토출량이 800rpm이죠. 800rpm. 요 만나는 지점 이렇게 표시해주고 이게 바로 설계점. 근데 운전점이죠. 자, 운전점은 토출량이 1200이에요. 1200. 그 다음에 양정이 52m죠. 뭐 이 정도. 요 놈이 바로 뭐예요? 운전점인 거죠. 요걸 쭉 이렇게 연결해 놓은 게 이게 바로 펌프 성능 곡선이죠. 다음 물음 2번 가죠. 펌프의 성능에 대한 기준을 화재 안전 기준에서 두 가지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펌프의 그 성능은 최절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면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최절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40%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래서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할 경우에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 되어야 할 것. 이렇게 두 가지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성능시험 배관의 설치 기준이죠. 그래서 이 펌프의 성능시험 배관은 이 토출 측에 여기 체크 밸브 있죠. 그 다음에 개폐 밸브 있어요. 여기에다가 성능시험 배관을 하는데 여기 개폐 밸브 들어가고요. 여기다 유량 측정 장치, 여기 유량 조절 밸브 들어가죠. 이게 바로 성능시험 배관이에요. 그래서 성능시험 배관은 펌프의 토출 측에 있는 요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가 돼야 되죠. 펌프의 성능시험 배관은 토출 쪽에 설치된 개폐 밸브 이전에서 분기해서 설치하고 요 유량 측정 장치를 기준으로 전단부에는 개폐 밸브, 후단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를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요 유량 측정 장치는 성능시험 배관의 요 직관부에 설치하는 거죠. 전격 토출량의 175% 이상을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이 있을 것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암기해서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 성능시험 배관 요 개통도를 대략적으로만 여러분이 그릴 줄 알면은 말을 만들어서 쓸 수가 있어요. 다음 15번 가죠. 자, 15번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인데 요 백화점이죠. 자, 백화점은 기준 개수가 30개예요. 조건을 이용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이 펌프가 있는데 최고위 여기 헤드가 있죠. 그래서 펌프 중심선에서 최고위에 있는 요 헤드까지 자연 낙차가 50m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쪽에 후트 밸브가 있고 이게 수조가 되는 거죠. 이쪽에 이제 연성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공계가 지금 얼마로 주어져 있냐? 300mm HG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헤드의 방수압이 0.11 메가파스칼.
헤드의 그 오리피스 구경 11mm로 가정한다. 자, 물음 1번은 펌프의 요 전 양정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양정은, 전 양정은 H1, 실양정이죠. 실양정은 흡입 양정에다가 토출 양정을 더한 거죠. 그 다음에 H2는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여기에다가 헤드의 방사 압, 우리가 일반적으로 0.1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우리가 10m를 갖다 더해주는데, 여긴 조건에 방수압력을 0.11메가파스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주어진 조건을 우선 해줘야 되죠. 그래서 0.11메가파스칼은 11m가 되는 거죠. 자, 그럼 H1, 실양정이죠. 자, 실양정은 흡입양정 플러스 토출양정이니까 흡입양정이 300mm HG죠. 자, 요걸 미터로 환산하면 1기압이 760mm HG. 요놈이 10.332 미터죠. 요게 바로 흡입양정이에요. 여기에다가 토출양정 50m를 더하면 실양정 54.08이 나오는 거죠. 자, H2는 배관의 마찰 손실인데, 배관의 그 마찰 손실은 자연 낙차의 40%예요. 자연 낙차라는 것은 토출을 갖다가 자연 낙차로 보는 거죠. 토출 양정 50m, 40%니까 0.4. 그러면 20m가 배관 마찰 손실. 자, 전양정 그대로 더해주면 되죠. 자, 실양정 54.08m, 그 다음에 배관 마찰 손실 20m, 헤드의 방사압 환산수도 11m, 그래서 85.08m가 전양정. 자, 필요한 수온의 양을 갖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수온의 양, 이건 N, 기준 개수죠. 기준 개수보다 작으면, 이 기준 개수보다 작으면 설치 개수. 여기에다가 80L per 분이었어요. 곱하기 20분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조건에 보시면은요, 헤드에 요 오리피스 구경 나와 있죠. 방사 압력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걸 적용하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계산해서 헤드의 그 방수량을 계산해서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자, 헤드의 방수량은요 0.653 D의 제곱에다가 루트 CP를 적용하면 이게 리터 퍼 분이 나오죠. 또는 헤드의 요 방수량은 방출계수 K에다가 루트 CP인데, 여러분 지금 방출계수 값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공식은 적용할 수가 없어요. 위의 공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Q는 0.653에다가 D는 오리피스의 구경 11mm니까 그대로 11의 제곱 루트 10에다가 방수압 메가파스칼 0.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헤드의 그 방수량은 분당 82.87인 거죠. 이놈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수온의 양은 기준 개수가 지금 없으니까 30개를 적용을 해줘야 되죠. 최대 개수 82.87이 헤드의 분당 방사량 20분간 방수할 수 있는 양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이게 49722 리터죠. 그래서 세제곱미터로 하면 1000으로 나눠줘야 되니까 49.72 세제곱미터가 되죠.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 옥상수조 제외라고 조건에 다행히 나와 있는데, 옥상수조에 대한 그 가산량은요, 조건에 언급이 되어 있으면 가산을 해도 돼. 조건에 없으면 여러분이 무시해도 돼요. 다음 16번 가죠.
자, 16번은 옥상 수조에다가 급수 펌프로 물을 공급하는 거죠.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물음 1번은 펌프의 그 토출축 배관 내 유속을 2.4m/s 이하로 할 경우 관경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유량 Q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이게 A죠. 여기에다가 유속을 갖다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D, 관경 D는 루트 파이 U분의 4Q가 되죠. 그래서 Q의 단위는 세제곱 세크고 U는 유속으로서 미터 퍼 세크. 이때 관경 D는 미터가 나오는 거죠. 근데 물어본 답은 뭐예요? 관경 미리로 물어보죠. 미리. 여기 주어지지 않았는데 미리로 물어보는 거예요. 주로. 자, 미리로 물어보면요. 이 D 값을 미리로 물어보면 여기에다가 1m는 1000mm니까 1000을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이 식에다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 관경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루트. 자, 파이에다가 유속은 지금 얼마로 하라고 그랬어요? 2.4라고 되어 있죠. 4배에. 자, 유량은 0.37 세제곱 퍼 분. 1분은 60세크니까 60으로 나눠주면 세제곱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자, 미리로 하라고 했으니까 1000을 갖다 곱해주면 미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57.2mm가 나와요. 자, 우리 관경은,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관경. 25부터 시작하죠. 25. 그 다음에 32mm, 40mm, 50mm, 65mm, 80mm, 90mm, 100mm, 125, 150 나오는데, 이 60, 90mm는 우리가 화재 안전 기준에는 있어요. 근데 실제 생산된 제품은 없어요. 그래서 화재 안전 기준이 있기 때문에 90은 그대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7.2mm니까 요거보다 크고 근사치가 65mm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 RN, 미리를 의미하는 건데 RN 여기 65mm를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RN 65라고 써줘야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 가죠. 자, 물음 2번은 펌프의 전 양정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전 양정은 지금 어떤 소화 설비가 아니죠. 그냥 옥상 수조에다가 펌프에서 옥상 수조에 물을 갖다 그냥 공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실양정에다가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두 개만 더하면 이게 전 양정이 되는 거죠. 여기에 방사 압력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H1 실양정이죠. 자, 흡입양정 플러스 토출양정이에요. 자, 펌프에서 옥상 수조까지 50m라는 거죠. 이 높이가 50m. 흡입양정은 안 나와 있으니까 H1은 50m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H2는 배관 및 관부속 마찰 손실 수두죠. 자, 그러면 여기 배관 부속이 지금 90m 엘보가 4개가 들어간 거죠. 자, 그럼 총 관 길이는 우선 여러분 여기 직관의 길이 100m가 있죠. 직관의 길이 100m. 그럼 이 관 부속을 등가 길이로 환산한 길이가
보시면 배관 부속이 90도 엘보가 4개가 들어간 거죠. 자, 90도 엘보는 상단관 길이를 여기 90도 엘보죠. 배관은 지금 65mm.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90도 엘보는 한 개가 2.4m예요. 그 다음에 관부속이 게이트 밸브가 한 개죠. 게이트 밸브 한 개. 자, 게이트 밸브 한 개는 상단관 길이가 0.48m죠. 그 다음에 이 체크 밸브가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후투 밸브가 또 한 개죠. 자, 체크 밸브는 여기 조건에 보면 체크 밸브하고 후투 밸브의 요 등가 길이는 앵글 밸브에 준한다. 이 앵글 밸브하고 같다는 거죠. 즉 10.2m라는 거죠. 그래서 체크 밸브 10.2m, 후투 밸브도 10.2m죠. 그래서 여기 직관 요 100m하고 요 관부속 요거 계산해서 총 그 등가 길이는 130.48m죠. 이게 총 관길이에요. 그런데 여기 직관 1m당 마찰 손실이 80mm AQ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배관의 마찰 손실 H2는 총 등가 길이가 130.48m죠. 자, 배관 1m당 마찰 손실 수두가 80mm AQ죠. 그래서 미터 없어지니까 손실 수두는 미리미리 A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계산하면은 104 38.4 요거 미터로 하면 1미터. 요 우리가 AQ는 생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AQ라는 것은 아쿠아라의 약자죠. 그래서 아쿠아라는 것은 H2O,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m AQ라는 것은 1m H2O, 그냥 우리가 1m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요 1m AQ는 1000mm A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1000으로 나눠주면 미터 AQ가 되는 거죠. 1000으로 나눠주면 10.44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배관의 마찰 손실은 10.44m예요. 그럼 전양정은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하고 실양정 50m하고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양정 H는 지금 토출양정, 요 실양정이 50m죠. 배관의 마찰 손실이 10.44m. 그래서 60.44m가 바로 전양정이 되는 거죠. 물음 3번은 펌프의 그 동력 계산하는 거죠. 근데 여기 좀 조건이 좀 빠져 있어요. 단 여기 조건이 지금 오타가 누락이 되어 있는데요. 효율 있죠, 효율. 펌프의 효율은 68%. 그다음에 이 전달 계속 요 K는 1.1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주어줘야 되는 거죠. 요거를 지금 누락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전동기 그 모터 동력은 뉴턴 퍼 미터의 삼승 비중량에다가 토출량 세제곱 퍼 세크죠.
여기에다가 전량정 미터. 요 뉴턴을 킬로 뉴턴으로 하기 위해서 1000으로 나눠주고 효율로 나눠주고 전달계수 K를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물이니까 비중량은 9800 뉴턴 퍼 미터의 상승. 자, 펌프의 토출량은 0.37 세제곱 퍼 분이니까 60세크가 되는 거예요. 자, 전량정은 지금 60.44 미터가 되는 거죠. 자, 1000으로 나눠주고 효율은 68%니까 0.68. 전달 개수는 1.1로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1.1로 해서 펌프의 모터 동력 계산하면 5.91 킬로와트가 바로 모터 동력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번 문제도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